고종 18년에 1년이 났던 몽고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고종 14년 강화로 들어갑니다. 거기 와서 대장경을 새기기로 했다는 말씀은 요 앞 시간에,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하면서 왕은 당시에 대문장가 이규보라는 비월리주 가불보 분을 시켜서 다음과 같은 발언문을 지어서 불보살 앞에 봉독하고, 그리고 이 강화에다가 대장도감, 대장경 도감이란 말이죠. 그리고 분사를 진지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몽고병이 꽉 끼고 있으니까 안 되고, 저쪽으로는 지리산 일대에 그 좋은 자작나무, 이걸 비워다가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물로 띠를 해서 끌고 오는 동안에 나무도 침수가 되고, 아마 이렇게 해서 목재를 그리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럼 발언문을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즉흥적으로 한번 우리말로 옮기면서 소개해 드리겠는데, 역시 이 불교가 이 상황 따라서 고백하는 이런 발언문이 발전되어야만 현대인들 머릿속에 우리 불교의식이 겉돌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발언문은 우리 사부님, 그러니까 운어 스님께서 그 행사길 때 번역을 하셔가지고 그 장경각에 늘 붙여놓으셨더랬는데, 지금은 가보면 그 인쇄를 해서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행사를 가시면은 꼭 물어서 하나씩 얻어다 보시기 바랍니다. 구광철, 날일변의 357철원자입니다. 모문자입니다. 구광모는 그녀, 태자, 공우, 백제, 추, 문호, 백묘 등으로 상가 태자와 공우와 백제와 그리고 문호, 문무, 백관 등과 더불어 목욕제계, 모욕제계하고 훈목제계라고 그랬는데, 훈목제계, 모욕제계하고 기고우 진호공계 무량체불 보살급 천재석 33천 일체 호법 영관 헌우이다 그랬습니다. 모욕제계하고 허공계가 끝나기까지 꽉 무량하신 모든 부처님, 보살님, 그리고 모든 하늘님, 재성님, 33천님, 그 밖에 모든 정법을 보호하시는 신령스러운 영관께 고하옵니다. 기고, 빌고 고하옵니다. 그거고, 심의 달달지 위하니요, 몽골을 달단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슴도치달, 고슴도치단 그래서 그 몽고족을 달단 그래서 낮춰서 말하는 거죠. 이 달단족들의 행패가 참으로 심하옵니다. 이 잔인 흉폭지성이 이 불가 승언의 그 잔인하고 흉폭한 성은 일로 말할 수가 없는데, 지어 치암 환매야의 우심어 검소적 그 바보스럽고 두는 걸로 말하면은 검소보다 심은저 부기지 천하지 소교 유소의 불법자제리까 대체로 천하에 가리킬 바가 불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겠습니까? 천하 사람을 가리켜야 할 그런 거룩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시로 범서경유 불상범서가 실박멸지 까닭에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상 범서를 모두 때려 벗겨지고 어시의 부인사지 소장 대장경 판본이 역귀지 무유이로소이다. 부인사의 갈물이 되었던 대장경 판본도 역귀지 무유의
또한 자취 없는 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취 없는 데로 돌아갔다는 말은 타버렸단 말이죠. 오라 슬픕니다. 백년지공이 일조의 성회허니 백년 들였던 공부가 이 백년이라는 말은 이걸 새기는데 백년이 걸렸단 말이 아니라 새겨가지고 그때까지 165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런 공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었으니 국지대보상이라 나라의 큰 보가 없어졌습니다. 수제 제불 다천 대자지심이나 시가이냐론 숙불가 이냐리까 비록 부처님 하늘님들의 크게 인자하신 마음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참으신다면 어느 걸 더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분통이 나시겠죠? 이런 말이죠. 인절자렴 제자 등이 지원식매하여 부조장이 방용지기 하고 역부릉만호 불승고로 지차대보 상실지제하니 실제자 등 무상소연이라 해가 추절이니까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돌이켜 스스로 생각한데 제자들이 지혜가 어둡고 지식이 얕아서 일찍부터 이 오랑캐를 막아야 할 방지책을 세우지 아니해서 힘이 불법을 완전히 보호하기에 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큰 보배를 상실하는 재앙을 만났사오니 실로 제자들이 못난 탓이옵니다. 후연들 미칠 수 있겠사옵니까?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연 근구옥설은 본무성에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본래 이루어지고 망가짐이 없는데 기소우자 기이야 그 말씀의 의지에 있는 것은 하나의 기구일 뿐이옵니다. 기지성계 자연지리에라 그릇이 이루어졌다 망가졌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 해이무작도 역기 소해라 망가지면 다시 짓는 것도 또한 그 숫자의 소치야. 항유구유가 숭봉불법의 고불가 인순 고식이니 하물며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불법을 높이 믿으니 고불가 인순 고식이야. 이 대보가 없어진 마당에서 그럭저럭 할 수가 없사오니 무차대부죠. 이런 보부가 큰 보배가 없어진 마당에 기감이 엮어 사언 위려하야 이탄기 고작이하이까 개작이하이까 감히 어찌 힘이 작고 일이 크다는 이유를 근심해서 개작 고쳐서 짓는 일을 거리겠사옵니까? 금요 제과 문호 백료 등으로 동발 혼하야 이제 대신 문무 백료들과 더불어 같이 큰 소원을 발해서 이치 구당관사하고 이미 구당관사 분할해서 맡을 관사들을 다 설치하고 비지경시하여 하여금 그러하여금 이 일을 다 보게 해서 비지경시하고 보게 하고 인고 골초 초창지단즉 이나야 그 장경불사의 연역을 한번 생각해 보건데 석 현종 2년에 거란주 대거 내정컨을 현종 2년에 거란주가 군대를 크게 발동해서 침노했는데 현조가 남행 피란 허대 현조가 남쪽으로 가면서 피란했을 때 단병이 융어돈 송악성하야 불태하니 거란병들이 아직도 성악산에 머물러서 물러나지 않거늘 이에 내여군신이 발 무상대원하야 서각성 대장경 판번 연후에 단병이 자태오이다. 무상대원을 세워서 이 대장경판을 각성하기를 새겨 이루기를 소원하고 한 뒤에 그날에 계란병이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연즉 대장도 이래요 선우 조루도 이래니 예요 군신동원도 여기래니 그렇다면
대장경도 똑같은 하나고 또 이 색인되는 것도 같고 군신이 원을 갖춘 것도 같은데 하독 피시의 단정이 자태하고 이금달달이 불리하니까 어찌 그때 그 거란병만 쓸어 물러갔고 지금의 달달병은 그렇지 않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도 달달병도 물러가야 됩니다 이 말이죠. 다 이제 재불다천 감지지 여하이니라. 다만 재불과 여러 하늘님들이 감지 굽어보심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어 합니다. 그때는 굽어보셨는데 지금은 안 굽어보신다든가 이런 것이 다르지 일은 똑같습니다. 꼭 거란병이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몽고병이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애원하는 겁니다. 구지성 소발이 진실로 지성에서 나온 바가 전조보다 부끄러울 게 없다면 바라옵건대 재불과 성현과 33천께서는 양 간박지기 여사 간절하고 박절한 이런 기원을 양해하시고 차 신통지력하사 신통의 힘을 빌려주셔서 사 완영 추석으로 골종권순하여 못된 그런 오랑캐의 거친 풍속으로 하여금 자취를 감춰서 무부도와 봉강하고 저희들의 영역을 침노하지 않게 하시고 간과 염 채집하여 무기를 다 거두고 중에 안여 하시고 안과 바깥 중간과 말하면 중앙과 변방이 모두 편안케 해 주시고 모우조궁 형수무강 사만곡조 영영만세저 모후와 저궁 그래서 여는 어머니 저궁은 부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형수무강 수명드린 것이 끄덕게 해주시고 사만의 국조가 영영에서 만세에 계신다면 제자 등은 저희들은 당갱 노력하여 더욱 노력해서 이코 법문하여 조보 부른지 만일이요. 만일이니 더욱 노력을 해서 더욱 불법을 지켜 이 두터우신 은혜에 만에 하나도 갚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등 무인 간도지지하여 간저지오니 복유 조감하소서. 제자 등은 무인 간도지지 이 간도한 마음이 간절함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바라옵건대 굽어 조촉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문장이 대단히 참 아주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참 전후 16년이나 틀어 앉아서 이렇게 경을 새기고 있으니 몽고병이 저희끼리 지랄지랄 하다 보면 그만 이 바다에 강화로 들어올 생각은 엄두도 못 내갖고 그때 상황으로는 이 임금을 붙들어 가지고 이 임금에게 옥세를 받아야 이게 싸움이 끝나고 이기는 것인데 물은 건널 수 없고 임금은 코빼기도 볼 수가 없고 애꿎은 국토에서 이렇게 해봐야 고향에 기집새끼 생각은 나고 이래서 결국은 이 거란병이 몽고병이 물러가고 물러간 뒤에도 이 장경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잘 끝을 맺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세계적으로 불후의 그런 그 유산이 남아 있는데 참 어디선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고려장경을 이렇게 소중한 고려장경인데 보는 각도가 그 이빠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함석헌옹이라고 그런 사학자 뜻으로 본 한국사 이런 데서 책을 봤는데 이건 결국은 불교 이름으로 불사의 이름으로 국민을 괴롭힌 그런 증거다 이런 말을 해서
마치 그 유물론자들이 그 뭐 왕궁이나 그 이제 능 같은 걸 보고 하는 얘기 같이 그런 얘기를 쓴 걸 봤습니다. 대단히 서운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대장경이나 책임다고 임금이나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많은 국민들이 많은 민중들이 몽고병에게 시달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나와 싸우지 않고 임금만 껴잡고 앉았던 불교가 귀족 불교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비판하는 그런 말도 들어봤습니다. 어쨌든지 또 말이 되는 것도 같지만은 그때 시대 상황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오직 충절인 걸로 돼 있고 몽고병도 그렇게 알고 그때 눌러서 안 가고 있었더라면 참 큰일 나는 건데 몽고병도 그렇게 알고 옥새를 뺏지 못한 한 헛가이냐고 물러갔으니 그게가 결국은 효과를 본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모든 일을 하더라도 나라에 이익될 걸 염두에 두고 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호국불교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앞 시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32페이지 다째 줄 둘째 단원 보조의 선법 중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재에 고려 중엽에 이르러 선문의 그랬는데 선문이 그래야 되겠죠. 선문이 점차로 쇠퇴하더니 그랬습니다. 신라 흥덕왕시의 선법이 처음으로 들어온 이래 약 350여 년간이 되겠습니다. 큰 탈 없이 승승장구 구산문이 번창해서 그야말로 선불교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는데 이 고려 중엽에 이르면서 선문이 점차 쇠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쇠퇴하느냐 하면은 법구성패, 법이 오래가면 폐단을 이루고 얼만적 휴라, 다리 차면 기운다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런지 달마의 그 불임문자 견성성불어는 그런 고매한 기계는 없어지고 교와 선을 대비해서 토론하는 그 토론 그런가 하면은 이 선을 통해서 명리장 서로가 교제하고 사교하는 그러한 사교장 나아가서는 연불과 뒤섞여서 연불인지 참선인지 이렇게 반반 섞어서는 이래서 그야말로 달마의 선이 선명한 색깔에서 흐릿터분하게 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굴산의 불일보조국사가 그랬습니다. 사굴산문에 속했던 인원인 불일보조국사 불일은 보조의 호입니다. 호가 원사단경 근우서장의 독학자로서 그랬습니다. 뭐런 스승사자인데 이 스승사자를 보통은 이을사자를 쓰기도 합니다. 멀리는 육조단경의 사상을 이어받고 육조스님의 사상을 이어받고 근우서장 이때는 중국 남송과 과의 비슷한 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서장 대선사의 서장을 가까이는 부어삼아서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스승이고 대스님은 도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독학자로서 누구의 꼭 기보를 받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도 독학자로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명종 20년 그러니까 1195년 교재엔 그랬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1190년이라에 맞습니다. 1190년에 팔공산 대구 팔공산 거조암이라는 남자에서 정회결사문을 지어 정회서를 결하여 그랬습니다. 이래가지는 안 되겠다. 선법이 너무 침체한다. 선법을 일으킬 것을 결심을 하고 이분이 명종 20년에 팔공산에서 정회결사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정회결사를 맺습니다. 결국은 정과 회를 골고루 닦아야 된다.
우리가 이 통신강원 전문반에도 이 전문반에 사직 가운데 보면 절효가 있는데 그 절효에 이 보조스님, 즉 모구자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분의 사상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선하는 사람은 선만제일이라고 해서 이 해를 무시하고 교하는 사람은 교만제일이라고 해서 정을 무시한다. 근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정과 해를 균등하게 닦아야 된다는 것이 그분의 일관된 사상이고 더구나 정의 결사문은 그 대표적인 호소문입니다. 내가 처음에 입산해서 설서구 스님이라고 이 노덕 스님을 찾아뵈었는데 그분께서도 사회 참 한학자이시고 참 대가이 참 점잖은 양반이신데 보조국사의 정해결사문을 보고 발심하셔서 입산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간절한 말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정해 결사문을 지어서 선법을 중흥하려고 결심하기까지의 그 배경이랄까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 보조국사의 고향은 황해도 서흥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속성은 정씨, 나라정자 정씨고 그분에게 벼로가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모구자올시다. 그리고 그의 본명은 알지자 어느랄 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변에 안내한 자, 말 더듬을 놀자입니다. 그냥 글자대로 하면은 알지만 말은 안 하는, 하지 않는다. 그게 이름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고려 의종 12년이라고 했습니다. 의종 12년이면 1158년이 되겠습니다. 1158년에 아까 말한 황해도 성에서 탄생합니다. 매우 일찍 출가하셨는데 8살에 사굴산 문화의 종이선사라고 마루종자 빛나루자 종이선사라는 분에 의해서 사굴산에 가서 득도하십니다. 그리고 명종 12년 그러니까 1182년이 되겠습니다. 약 24세경에 원나라를 유학을 갑니다. 그때 중국 판도는 북쪽에는 이 금국, 이른바 세금자 금국, 이 원나라가 내려 밀어서 중국 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남성은 남쪽으로 밀려가서 반밖에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금국이라면 지금 만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보제사의 담선법회에 이분이 초빙대에서 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학술 세미나 같은데 초대돼서 가는 거죠. 거기 참석했다가 같이 참석한 10여인, 우리나라에서 같이 간 10여인과 더불어 정과 해를 균등히 닦아서 불교를 정상화해야 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20년 봄에 팔공산 거주함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씀은 정해결사문을 제정해서 천하도반에게 반포하고 그래서 이 숙지를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 마음먹었던 정해를 습정균해 이 정과 해를 균등하게 닦는 이런 불사를 크게 일으키는 이런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교재 고담 이어서 보면은 신종 3년에 정해사를 송광산 길산사 그러는데 길산사 매산자는 상서상자의 미스뿌린 뜻입니다. 길상사 그러니까 송광사의 전신이 길상사란 말입니다. 신종 3년은 1200년이 되겠습니다. 길상사로 옮기어 이 길상사를 갖다가 정해사라고 이름을
고칩니다. 송광사는 이때부터 참 이렇게 보조국사의 입주와 더불어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길상사를 정해사라고 인계되는 그 자체가 그분의 강대한 포부를 밝힌 것이고, 그 후 5년 만에 송광사를 크게, 그 길상사를 크게 중창을 합니다. 그 중창을 해가지고 그 회양하는 날, 다시 말하면 희종원년 1205년이 되겠는데, 이 중창을 회양 낙성하는 날을 기해서 그 산 이름, 종래의 송광산을 조계산으로 고칩니다. 이 조계산으로 고치는 이유도 이분이 육조스님의 사상을 강력히 이어받는다, 막 그러한 뜻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 이름을 수선사라고 이렇게 고칩니다. 그러니까 산 이름은 송광산이 조계산이 됐고, 절 이름은 정해사가 수선사, 닦을 숫자 삼선선자 수계사라고 고칩니다.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사굴산의 제2의 본산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많은 학도들을 제접하고 종풍을 크게 선양하노라니까 사굴산 제2의 사굴산 본산이다, 이런 말도 생길만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도 조계산 수선사라 고치고 종풍을 중흥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종풍을 드날리노라니까 이 보조국사 뒤로 많은 국사들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보조국사 뒤에 진각국사, 그 뒤로 말글청, 참진, 청진국사, 진명국사, 그 다음에 해당 그랬는데, 이 해당은 금음해자에 미스뿌린 뜻입니다. 날일변의 매양면자, 해당국사, 자정국사, 사랑자, 정밀월정, 원감국사, 그 다음에 담당국사, 묘명국사, 자원국사, 그 다음에 자각국사, 가검국사, 정엄국사, 홍진득사,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국사들이 배출합니다. 여기에 소개한 13분과 보조국사를 합치면은 무려 국사가 쭉 대를 이어서 14대째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홍진국사를 맨 나중으로. 그런데 이 송광사, 이 수선사 도량에는 16국사가 나올 도량이 납니다. 그래서 이 홍진국사를 끝으로 국사의 길이, 국사의 배출이 멈췄으나 그 후로 두 분의 국사가 더 나오신다는 그런 여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지금 우리나라의 선풍이 송광사에서 많이 지켜지고 있고, 그 선풍 가운데에도 보조국사의 선풍을 드날리는데 폭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여기서 끝이겠습니다.